안녕하세요. 조인씨의 윤드림입니다. 우리는 앞장에서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성질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VPC를 만들어 두었죠. 이제 이 VPC에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여기에 고가용성 확장성과 같은 주요 성질들을 부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파이썬의 웹 프레임워크인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테스트에 사용할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될 겁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AWS VPC 위에 실행이 되어서 데이터베이스 연결까지 하게 될 거고요. 물론 데이터베이스는 AWS의 데이터베이스인 RDS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번 강좌에서 다룰 내용들입니다. 먼저 강좌에서 다룰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 강좌 내용을 리뷰하게 될 겁니다. 백그라운드에서는 이번에 다룰 RDS 데이터베이스와 플라스크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할 거고요. 쇼타임에서는 플라스크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앞장에서 만든 VPC에 애플리케이션을 실제로 올리게 될 겁니다. 메서드에서는 쇼타임에서 학습할 내용을 위한 어떤 준비 작업들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자, AWS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이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AWS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애플리케이션은 기능과 비기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클라우드 위에서는 이러한 기능과 비기능이 좀 더 쉽게 서로 통합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기능은 코드를 통해서 구현이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코드를 제외한 다른 비기능들, 이를테면 네트워크 시스템, 가용성 확장성, 도메인 서비스, 데이터베이스를 비롯한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에서 제공을 받는 이런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VPC의 EC2 인스턴스와 MySQL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플라스크 애플리케이션을 EC2 인스턴스 위에 올려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해서 작동하는 것까지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이 작동하는 최소한의 환경이 구축이 되는 거고요. 다음 장들에서 가용성, 확장성, 보안, 접근성 등의 비기능들을 추가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리뷰를 해볼까요? 앞장에서 우리는 서브넷, 인터넷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 등으로 구성된 VPC를 설계했습니다. 퍼블릭 서브넷과 프라이빗 서브넷으로 구성을 했고요. 퍼블릭 서브넷에는 로드 밸런서가 배치가 됩니다. 또한 퍼블릭 서브넷은 인터넷 게이트웨이와 연결되어서 인터넷에서 직접 접근을 할 수 있게 되고요. 프라이빗 서브넷에는 EC2 인스턴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위치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인스턴스에는 플라스크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될 거고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VPC, EC2, RDS, 플라스크로 구성된 인터넷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게 될 겁니다. 다만 이번 단계에서는 라우터 13, ACM, 로드 밸런서는 사용은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주요 구성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EC2입니다. EC2는 Elastic Computing Cloud의 줄임말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한 가상의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용자는 사실상 무제한의 가상 서버를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즉시 생성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AWS는 서비스의 형태와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타입의 인스턴스를 준비해 두고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CPU, 메모리,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을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CPU 최적화, 메모리 최적화, GPU 최적화 등 목적에 맞는 인스턴스 타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머신러닝 서비스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GPU 최적화된 인스턴스를 사용하면 되겠죠. 이러한 인스턴스는 아마존 머신 이미지라고 하는 AMI로부터 만들어지고요. AMI는 운영체제와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일종의 서버 템플릿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운영체제와 애플리케이션이 미리 설정된 AMI가 있어서 개발자는 운영체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필요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 그림은 EC2 인스턴스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CPU와 메모리가 있고 운영체제와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ENI는 네트워크 카드이고요. EBS는 하드디스크입니다. 클라우드에 관심이 있다면 아예 서버가 필요 없는 서버리스 시스템 그리고 컨테이너 기반의 시스템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버 역할을 하는 EC2는 가장 중요한 AWS 클라우드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EBS는 블록 스토어 서비스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간단히 하드디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BS는 역시 가상의 하드디스크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듯이 자유롭게 만들어서 EC2 인스턴스에 자유롭게 뗐다 붙였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의 EC2 인스턴스에는 하나 이상의 EBS를 자유롭게 붙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붙은 EBS는 운영체제상에서 하드디스크와 동일하게 인식이 됩니다. RDS는 AWS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니다. 물론 사용자가 EC2 인스턴스에 직접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RDS를 사용하면 백업, 복구, 모니터링, 확장, 버전 업데이트와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설치 및 관리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즉, DBA가 없어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설치 및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DBA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니 오해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하게 계속 언급했던 고가용성 그리고 장애 복구와 같은 것들을 기본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서비스의 가용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만든 코드의 가용성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로드 밸런서, NoSQL 등 다른 서비스들에 대한 가용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AWS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RDS 포함해서요, 자체적으로 고가용성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자신의 코드의 가용성만 신경 쓰는 것으로 서비스 전체의 가용성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RDS는 PostgreSQL, MySQL, MariaDB, Oracle, SQL 서버 등 주요 데이터베이스들을 모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오로라라고 하는 클라우드 최적화된 자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RDS에서 제공하는 MariaDB, MySQL, PostgreSQL은 인터넷 세상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입니다. 개발자 치고 이 중 하나를 사용하지 않는 개발자는 아마도 없을 거고요. 이 강좌에서는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MariaDB를 채택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고요. MariaDB는 MySQL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죠. 기능과 성능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할 때도 변경 없이 거의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RDS의 장애복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장애복구, 즉 페일오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장애복구는 백업 서버를 함께 유지하다가 서비스 중인 서버에 문제가 생기면은 백업 서버로 대신 서비스에서 장애를 최소화하는 그런 기능 혹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RDS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는 다중 AG, 그러니까 다중 가용 영역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즉, 두 개의 가용 영역에 RDS 인스턴스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하나는 마스터가 되고 다른 하나는 백업 서버가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마스터 서버만이 수행하게 되는 거고요. 백업 서버는 RDS의 장애 복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장애 복구, 즉 페일오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장애 복구는 백업 서버를 함께 유지하다가 서비스 중인 서버에 문제가 생기면 백업 서버로 대신 서비스에서 장애를 최소화하는 기능 혹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RDS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는 다중 AG, 그러니까 다중 가용 영역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두 개의 가용 영역의 RDS 인스턴스가 함께 올라가는 구조가 됩니다. 하나는 마스터가 되고 다른 하나는 백업 서버가 되는 거죠. 서비스는 마스터 서버만이 수행을 하고요. 백업 서버는 마스터 서버에 데이터를 계속 동기화하면서 대기하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마스터 서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백업 서버가 마스터 서버가 되어서 대신 서비스하는 식으로 장애를 복구하게 됩니다. 이게 수작업으로 하려면은 굉장히 골치 아픈 작업인데요. AWS RDS에서는 체크박스, 체크하는 것으로 자동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두 개의 가용 영역에 분산되어서 배치가 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가용성까지도 함께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플라스크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기로 했었죠. 그래서 플라스크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플라스크는 파이썬 기반으로 만들어진 경량 프레임워크이고요. 경량 프레임워크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주 간단한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만큼 쓰기 쉬운 프레임워크이고요. REST API 서버를 만들 때 특히 널리 사용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프레임워크이지만 2022년 기준 3위에 랭크될 정도로 인기가 많은 프레임워크이기도 합니다. 요즘 2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게 대세이기도 하죠. 플라스크 같은 프레임워크를 사용해 보는 것도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라라벨이나 디장고는 풀스택 프레임워크라고 부르는데요. 이름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웹 개발에 필요한 온갖 요소를 다 갖춘 무거운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만큼 강력하고요. 강력한 만큼 배우고 사용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그게 단점인 프레임워크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쇼타임에서 플라스크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만들어 볼 거고요. 그때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시죠. 이렇게 해서 이번 강좌 이론을 모두 끝냈습니다. 다음 쇼타임에서는 오늘 배웠던 이론들을 기반으로 AWS VPC의 데이터베이스를 전개하고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된 플라스크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그리고 원하는 컨텐츠가 있다면 joinc.help@gmail.com으로 메일 주시면 되고요. 그럼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원동력이 되니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수고하셨습니다.